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영천의 도시철도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북 군위군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포항을 덮친 태풍 흰남노에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만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삼터와 삶의 전반에 걸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년 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가구 수가 역대 최다 규모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비 사업으로 10,000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평년 기온 보이며 한파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로 인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은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8도, 안동은 영하 7도, 구미는 영하 2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 올랐지만 오늘은 오히려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4도, 안동 1도, 구미는 3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며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에는 오늘 오전 한때 눈 날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한파가 잠시 쉬어가니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경북은 오늘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되는데요. 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특히 오전 한때는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 보이며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천시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영천의 도시철도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며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에서 영천 금호까지 연장 사업을 올해 4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1호선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까지 5km 구간으로 사업비 2,052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7월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지방광역철도 가운데 가장 먼저 선정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 미리 검토하는 제도로 통상 12개월간 이루어집니다.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분석 및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에서 0.5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사업 추진이 확정됩니다. 지역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제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상북도하고 같이 또 여러 가지 협조해 가면서 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2024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5년 하반기 기본계획 및 설계를 거쳐 2026년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2025년 말 개장 예정인 경마공원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져 이용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대창 금호 하이패스 나들목과 연계되면서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시대가 열리면 30분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좋은 인력들이 우리 영천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또 기업에서 그만큼 또 좋은 인력을 받아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만 윈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영천까지 이어지면 광역 경제권인 대구와 경산 영천의 인적 교류와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 군위군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위군이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서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쳤는데 마을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귀촌 의사가 없는 땅 투자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군위군 북해면의 전원마을 조성지역. 군위군은 2년 전인 2020년까지 이 일대 9만여 제곱미터 땅에 도시민 34가구가 입주하는 전원마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을은커녕 텅 빈 산자락에 아스팔트 도로와 전봇대뿐입니다. 방치된 지 수년이 지나면서 집터마다 잡목이 무성합니다. 군위군은 국비와 지방비 18억 원을 들여 이곳에 길을 내고 전기와 수도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입주를 약속했던 마을 조합이 집을 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합은 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땅조차 다 매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할 조합원 34명 중 상당수는 집을 지을 돈도 귀촌할 계획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땅값이 오를 거란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 사면 이래 뭐 얼마든가 가격 오르면은 팔 수 있다고 우리 그래 믿고 투자했답니까? 근데 그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투자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 덜 내게 해준다고 친인척을 한 사람 초청해주고 여기 연락해요. 언니를 해가. 그리고 한 사람 더 늘린대. 알고 보니까 거기 34명의 안에 드는 조합원으로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쏘갔지요. 실거주 의사가 없는 땅 투자자들이 만든 조합에 군위군은 마을 조성 사업 시행 승인을 내주고 수억 원의 국고 보조금까지 쓴 겁니다. 조합이 만든 자료를 보면 사업 예정지 지분을 93개로 쪼개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판 정황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돈을 낸 조합원 14명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횡령 등 혐의로 조합장과 조합원 2명을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군위군은 조합 인가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서류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남자가 공부사업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사건인데 그것은 서류가 하루 이상 한건 없었어요. 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나 사업 취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들이닥친 태풍 흰남노에 포항에서는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만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지자체의 재난 대응 부실 논란으로 경찰 수사에 이어서 한 마을이 공동 소송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삶의 터를 복구하지 못한 주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배현정, 이규설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난 9월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포항을 휩쓸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민 4,7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과 상가 등 11,000여 곳이 침수돼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방울도 안 나온다. 하면 며칠 내 나오나. 전기가 안 들어오지. 물 없지. 망고고사이다. 망고고사이다. 그래. 태풍은 포항에서 무려 10명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그중 8명이 숨진 지하 주차장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포항시의 과도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책임자 문책이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위해 용산천 물길을 변경한 포항시와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용산 1위 주민들이 지난 14일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냈습니다. 아이파크 조성 부지를 가로지르는 마을 하천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시가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해 태풍 피해 하루 만인 9월 7일 포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돼 도심과 외곽지 건물, 도로 제방 등은 대부분 복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에게 태풍 피해 극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넉 달이 다 되도록 여전히 태풍 트라우마를 겪으며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같은 동에 사시는 분 보면은 술 드시면은 막 뭐 지하에 가서 막 울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엄청 아프죠. 삼터를 흰남노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기엔 힘이 붙인다고 말합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트라우마 생기고 지금도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막 진짜 떨리고 비만 오면 겁나고. 태풍 흰남노는 산업계에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겼습니다. 철강공단이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가운데 하루를 지울 수 있다면 포항 사람들은 주저없이 2022년 9월 6일을 선택할 겁니다.
냉천 범람으로 포항철강공단은 순식간에 물속에 잠겼고 거대한 포항제철소까지 침수됐습니다. 완전히 침수됐어요. 유압 설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차고. 결국 쇳물 생산 49년 만에 포항제철소가 멈췄습니다. 생산 차질만 2조 400억 원. 세계 철강사에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물바다가 된 포항철강산단에서도 1조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시민들은 강해졌습니다. 복구에 최소 1년은 걸릴 거라는 말이 돌았던 포항제철소 제2열연공장은 침수 100일 만인 지난 15일 재가동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고 선후배가 서로 믿고 의지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00여 철강공단 침수 피해 업체들도 대부분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당장 급한 피해 복구비는 돈을 빌려서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00억 규모 되는데 그 1.9%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그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생산 차질과 영업 손실이라는 치명상을 입은 피해 기업들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범람으로 철강공단 침수의 원인이 된 냉천은 내년 초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갑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770억 원을 투입해 물 흐름을 방해한 냉천교와 인덕교의 상판을 더 높이고 교각 간격은 넓힐 계획입니다. 하천 둔치의 운동기구 등은 제거해 통수량을 늘립니다. 내년 4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오기 전에 그 위험한 부분은 우선 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자체적으로 차수벽을 추가로 설치해 생산 설비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 피해는 심각했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우리는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년 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가구 수가 역대 최다 규모인 3만 6천여 가구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인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30만 5,949가구로 잠정 집계됐고 대구는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주 아파트의 52%인 18,900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데 대구에서 한 해의 정비 사업으로 10,000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건 처음입니다. 부동산알 114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전세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되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아파트 잔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도 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9월에 태풍 흰남노 당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한 석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드러난 땅 속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가 묻혀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부산 MBC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 옆 속살을 훤하게 드러낸 집안. 자세히 보니 그냥 흙이 아니라 흙 묻은 쓰레기들입니다. 지난 9월 태풍으로 석축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 땅속에 쓰레기가 묻혀 있던 겁니다. 무너진 벽을 따라서 땅속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묻혀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대부분 이 신발 밑창이나 신발 밑창을 뜯어내고 남은 고무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땅속에 그대로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이 자리에 있던 신발 공장에서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이 확인된 구간만 약 70m. 이 일대에 얼마나 많은 양이 묻혀 있는지 확인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려되는 건 안전입니다. 폐기물이 나온 곳에 인접해 주유소와 빌라가 세워져 있는데 석축이 무너진 쪽으로 토사나 묻힌 폐기물이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껏 나온 폐기물만 무려 1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폐기물을 다 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저렇게 싸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려 하거든요. 그거를 치우고 해서 공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인 해운대구는 건물이 있는 곳이 사유지인데다
땅을 파내면 더 위험할 수 있어 이미 발견된 폐기물만 빼낸 뒤 석축을 다시 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기물이 묻혀있는 집안이 수십 년을 지나 이미 안정됐다는 설명. 최소 20년에서 30년은 됐다고 봐지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압박을 받고 눌러지는 상태에서 안밀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문제입니다. 폐기물 버린 사람을 사실상 찾을 수 없는 상태라 많으면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소각 비용을 구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예 소각을 해서 소실을 시켜야 되는데 업체도 지금 마땅치도 않은 상황이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해운대구는 일단 복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폐기물을 보고도 그냥 덮는 게 맞는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한겨울에 햇빛을 투과시켜서 온도를 유지하는 비닐하우스용 필름은 농작물 생산에 꼭 필요한데요. 그동안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던 제작 기술을 완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 독립뿐 아니라 농가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전 MBC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밖은 영하권의 강추위가 매섭지만 훈훈한 비닐하우스 안에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비닐처럼 보이지만 비닐하우스엔 적정량의 햇빛을 투과시키는 필름이 씌워져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오랜 기간 사용하는 하우스용 필름은 하우스 작물에 꼭 필요하지만 국내 농가의 60%가 비싸지만 기술력이 좋은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 등이 이번에 이 필름을 완전 국산화해 농가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낙 고가라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산 개발 필름을 사용을 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했는데 수확량에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비닐하우스용 필름의 핵심 기술은 물이 표면을 따라 흘러내려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유적성인데 코팅액이 좌우합니다. 생산 설비와 코팅액을 국산화해 제조한 이 필름은 유적성이 좋아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산과 비교했을 때 내부 온, 습도, 그리고 일사량까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시제품 수준의 생산이지만 실험 설비를 통한 추가 연구도 가능해진 만큼 국산 필름의 상용화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오필름은 일단 그 장기성 피복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년 정도 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국산화를 더 촉진하고 보급률을 더 높여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등은 토마토와 참외뿐 아니라 파프리카와 제주감귤 등으로 국산 필름 적용 작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대구 수성구 고모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17명은 1시간 반가량 뒤인 오후 8시 50분쯤에야 후속 열차에 옮겨 탔습니다. 이 여파로 뒤따르던 상하행 열차가 지연 운행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고장 열차를 차고지로 옮겨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코레일 측은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소득이 높으면 지원받지 못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의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합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했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비용도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는 7,7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94명과 비교해 6.1%가 감소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구시는 신천대로에서 교통사고나 낙하물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대구경찰청 교통상황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응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 신속하게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실행합니다. 대구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신천대로 진출입로 16개 지점에 인공지능 기반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올 한 해 동안 운영 평가와 신뢰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2022년 올해 교육계 뉴스 1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교조 결성교사 해직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인권 침해 인정, 두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에 더 열악해진 교육 환경, 그리고 5세 취약 정책 논란, 교육부 장관 인사, 거꾸로 가는 교육 정책 등이 상위 5가지에 포함됐습니다. 또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과 국가교육위원회의 불안한 출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시 교육청의 단체 협약 체결 등을 올해의 뉴스로 꼽았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은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0.8도, 안동 영하 7도, 구미는 영하 2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 올랐지만 오늘은 오히려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4도, 안동 1도, 구미는 3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며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경북 서부 내륙에는 오늘 오전 한때 눈이 날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한파가 잠시 쉬어가니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경북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특히 오전 한때는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0.8도, 성주 영하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성주 모두 4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김천 영하 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도, 김천 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7도, 봉화 영하 1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경북 북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도에서 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0.8도, 낮 기온 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계속해서 영하권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그래도 낮에는 5도 안팎 보이며 한파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